네, 안녕하세요. 에이젠글로벌의 강정석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이파 소프트웨어 공학 테크니컬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에 초대를 받고 좀 무엇을 공유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좀 뽑아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금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에서도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을 이제 사람의 기능들을 이제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말을 하거나 듣고 보기 시작하면은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하고 듣고 보는 거는 이제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목들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그 다음 관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목을 인공지능에서도 금융 중에서도 리테일 뱅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기술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런 스케일러빌리티를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디자인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동남아시아의 국내 금융기관과 같이 이제 AI를 뱅킹을 as a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런 프로덕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제 회사의 그 프로덕트 하나를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가 이렇게 반도체의 형태로 이제 앞으로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소프트웨어 단계인데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하드웨어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들이 그 기능 위에 탑재가 되게 되고 그 기능들을 통해서 은행의 많은 기능들을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이라는 것들은 이제 라이센스 기관들인 거죠. 이 라이센스 기관과 이제 새롭게 금융이 필요한 기관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단계처럼 뭐 몇 개가 아니라 수천 개, 수억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오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AI를 뭐 사람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기계만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만간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은행 금융기관의 영역들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클라우드 회사랑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프로덕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신기술들이 은행 안으로, 이렇게 금융기관 안으로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한 지대로 가는 것들이 지금 글로벌 추세이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언젠가는 아마 조만간 멀지 않은 시대에 아마 이런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금방 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덕트는 이제 에버커스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Automated Banking Operating System이라는 이 상위 개념의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한 4년 반 정도가 되었고요. 이제 국내 이제 금융기관과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들을 내다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부터 홍콩, 그다음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글로벌리 많이 익스포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상을 수상을 하고 올해에 이제 그 금융기관의 직간접들이 이제 직간접 주주가 되어서 좀 더 확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역은 은행, 뭐 카드사, 보험사, 더 나아가서 자산운용사, 더 넓이 나가서는 이제 글로벌리 이커머스라든지 이페이먼트 회사와 같이 이 금융을 제공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부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속도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는데, 사실 금융기관에는 뭐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많이 있는데, 뭐 굳이 이제 캐테고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 내부에서만 보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마이데이터라든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외부에서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좀 더 이제 다른 인더스트리랑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시대 초반에 이제 뭐 저희 이제 음식 쪽을 이제 예를 들면은 쌀을 주식으로 이제 먹었던 이런 시대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밀가루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밀가루와 설탕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되면서 너무 신기하죠. 사실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초반에는 이제 밀가루 가지고 이제 빵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빵을 가지고 뭐 백색 빵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소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빵도 이제 약간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빵들을 원하게 되고, 뭐 궁극적으로는 호텔에는 뭐 케이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시게 되면은 1차, 2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데이터들이 마구 쏟아지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또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얼마나 이제 잘 쓰느냐에 있겠죠. 근데 그 쓰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최종 소비자는 저희는 이제 이 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이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뭐 바쿰이라는 뭐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처럼 금융이 원하는 데이터들로 변환시켜주는 작업들이 분명히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전문가 집단들이 데이터를 만지고 그것을 프로세싱하고 임플리멘테이션하는 이런 과정들을 상당히 적지 않은 기간을 통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기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계 장치는 수천 개, 수만 개, 뭐 수억 개의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돼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원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은 이제 금융이 다 디지털라이즈 돼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고 있죠. 아마 제일 처음부터 변화가 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역들이 처음에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뭐 B2C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돈을 보내거나 받거나 결제를 하는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콜센터, 오퍼레이션 단에서 눈에 보이는 영역들이 이제 진화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핵심 엔진이 바뀌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자동차 산업과 좀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은 자동차 내연기관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과거 100년 동안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대시보드라든지 이제 보이는 영역들은 많이 개발이 됐었었는데, 이 원천적으로 이걸 구동하는 이 엔진들은 100년 동안 바뀐 적이 없다가 아마 최근 들어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영역부터 진행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아주 디지털 네이티브한 이런 금융기관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확산이 될
시대가 지금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mbedded finance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런 플랫폼들 회사에 적용시켜 주는 이런 플로우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런 플로우들이 이제 오른쪽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핵심이 이제 가장 다른 데이터들을 얼마나 이제 데이터로 변환시켜 주느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디지털뱅크 사실 저희도 이제 예전에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하나의 디지털뱅크 인터넷은행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거기 주주 구성들을 크게 보면은 뭐 전 세계 비슷합니다. 뭐 중간에 이제 텔레콤 회사가 껴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 끼어 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의 이제 이 쇼핑몰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제 주주가 되어서 내가 이제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 데이터 많아 비즈니스인데 모였는데 이제 이거 요리는 누가 하지? 예, 이슈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요리사의 역할로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핵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원재료들은 내가 무한적으로 공급을 해줄 텐데 과연 이 핵심 업무를 누가 잘할 것인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핵심 업무들을 as a service로 제공하는 것들을 하나씩 지금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핵심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 뭐 AI를 하게 되면은 뭐 이미 다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은 뭐 AI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과연 수천 개, 수억 개를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완전히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런 AI들이 서로 교신을 할 수 있냐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에 어떻게 교신을 해야지 될 것인지, 그럼 이제 설계부터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이슈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만 개, 수천 개, 수억 개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바커스라는 이제 오토 ML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현재 인프라스트럭처 구조에서는 이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 이제 접목이 돼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혁신이,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도 있었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제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당히 이제 낙후라기보다는 이제 워낙 그 당시에는 너무 훌륭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외부의 기술들이 너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갭들이 존재하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중간 지대, 이 뉴트럴라이즈 된 이 지대의 기술들이 발달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형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안에 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은 기술을 통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이제 급속하게 개선이 되겠죠. 이제 하드웨어 개발 속도는 뭐 1년 지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고리즘들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얼마나 한 번에 내가 모르고도 처리가 되느냐라는 이슈로 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뭐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슈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슈입니다. 얘가 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영의를 얼마나 잘 구별할 것인지로 변환시켜주는 이슈인데, 각 세그먼트별로 뭐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스템에서 결정을 해주고요, 이제 계산을 해주고 이것을 제공해주는 것들을 저희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화가 되면은 보다 저희는 고도화된 업무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의 일부를 보여드리면은 뭐 아주 금융의 여신에 따지게 되면은 뭐 개인에 대한 여신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들, 기업에 대한 여신들, 그다음에 이제 뭐 카드사, 그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한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이종 간의 산업이 결합됐을 때의 프로세스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AI가 이제 가장 그 전에는 단점 중에 하나라고 이제 꼽혔던 좋은데 이 설명을 못 하겠네라는 이슈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예전에는 이제 뭐 아주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여신을 했을 때 이제 그 혜택을 보는 사람과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 이슈를 제기를 하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근데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이 룰이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워크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거, 파란 것들을 통해서 파란 거는 괜찮아, 빨간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탑 5, 뭐 바텀 5를 예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디에 응용이 되게 되냐면은 이제 과거처럼 이제 이 금융 규제 당국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 프로세스에서도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심사를 한다든지, 또는 보험에서 청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외환을 이제 프로세스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유 코드를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는 이제 10개를 봐야 되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 3개만 보면 되는 것들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주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언더라이팅 하는 심사,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업무, 또는 내보내야 되는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들에서 이제 막 10명이 일을 한다고 치죠. 근데 이제 5명은 한 20년 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꼭 AI가 없어도 됩니다. 그분 스스로가 이제 AI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과 이 경륜을 통해서 척 보면 척 아는 상태까지 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들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knowledge를 쉽게 트랜스퍼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치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옛날에 운전면허를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땄었는데, 그때는 이제 수동 변속기가 이제 대세였던 시대입니다. 근데 수동 변속기에서 가장 핵심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언덕길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클러치를 떼고 엑셀을 빠르게 밟는 것이 이제 핵심 기술이었죠. 거기서 거의 90%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마하기 위해서 이 수동 변속기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 수동 변속기 자체도 없는 상황들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약간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사실 기계화를 시키게 되면은 별로 필요 없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응용하는 분야가 이제 앞으로 여러 인더스트리가 섞이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섞이는 것들이
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라고 하면은 뭐 통신사, 이커머스,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계좌가 e-월렛 형태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죠. 뭐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은행의 이제 금융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뭐 반드시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하세요라는 게 기본 룰이었죠. 금융의 룰이었는데 야, 그거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생적으로 새로운 디지털에 대한 페이먼트, 충전해서 여기저기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자생적으로 진화를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여신에 대한 것들은 아주 금융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신용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제 산업이고 라이센스 비즈니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지 바로 이 영역이 이제 이 embedded finance라고 불리는 영역들입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이 이 라이센스 받은 은행의 관점,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새로운 데이터가 좋다 하더라도 저랑은 약간 다른 이제 기존의 데이터와는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들은 정말 좋은 고객인데 라는 니즈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금융의 프레임워크를 담아서 AI를 담아서 제공을 해줄 것이냐. 사실 이 영역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영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케일러블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외에 나갔을 때 주로 이제 교민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로컬 시장에 리테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뭐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금융기관이지만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브랜딩을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브랜딩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고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Banking as a Service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여기 핵심은 이제 아바커스입니다. 또 여기 이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이 예전처럼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뭐 패턴 같은 것들이 수시로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같은 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 완전히 또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AI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람의 개입 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예제를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소비 패턴이 변했습니다. 소비 패턴이 변한 것들이 뭐 첫 번째는 뭐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기도 했죠. 대신에 이제 또 새로운 영역에서는 또 증가되기도 합니다. 또는 과거에 현금이 보편화됐던 시대가 다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화두가 또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뭐 최근에 약간의 스탑이 되긴 했지만 뭐 이제 페이스북이 리딩해서 뭐 리브라라는 이제 이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중앙정부, 중앙은행과 링크된 이 화폐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중국은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통화의 패권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턴이 변화하게 되죠. 근데 패턴이 변화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과연 이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금융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반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fraud detection, fraud가
이 코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기권에 대한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룰을 베이스로 잡아놨었는데, 룰이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세요라고 했는데 상황이 완전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게 되면은 또 패턴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회색 라인이 이제 과거의 정확도입니다. 이제 정확도인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제 악화되죠. 나중에는 뭐 예측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되게 잘 맞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약화되죠. 패턴이 변하니까. 그걸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걸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또 상당히 걸립니다. 6개월, 1년. 그래서 그 사이에 이것을 하느니 그냥 룰을 계속 업데이트 합시다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쌓이게 되면은 그 룰과 룰이 뒤범벅이 돼서 스파게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쳐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 동안 했던 뱅킹 비즈니스, 파이낸셜 인더스트리는 시스템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AI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항상 새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변화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정교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최근에는 사실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좀 더 딥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 왼쪽에는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신규 서버입니다. 왼쪽은 잊어보셔도 되고 레거시는 이제 아마 이게 스파게티 같이 처리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룰과 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데이트 모델 10번을 하세요. 이런 경우는 모델 11번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이 모델들을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뒷단에서 이제 아바커스가 이것을 처리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I를 이제 단계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알고리즘만 쓰면 AI인가 아니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재학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 타겟 변수까지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심지어는 이 디바이스에 이 알고리즘들을 탑재를 할 수 있을 정도로도 저희가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이걸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율주행의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는 이 알고리즘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단에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자동차는 그 끝단에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또는 상대방 자동차인지 그리고 내 차의 포지션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는 이 디그리, 이 매핑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계산을 실시간으로 5G를 통해서 이제 센트럴라이즈된 서버에 보내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서버가 끊기게 되는 순간에는 차가 완전히 노브레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단에서 처리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마 금융기관에서도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에 대한 형태고요. 이제 글로벌리 나가고 좀 오래전에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프로덕트는 이제 글로벌리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뭐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Massive Multi-Modeling입니다. 그래서 수천 개, 수억 개가 돌아가는 상황들이고 그것을 프로세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반도체 형태의 로직들을 이제 심게 되고요. 그 로직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뭐 데이터를 나누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제 클릭만으로도 이 AI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AI의 원리만 깨우치면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AI의 아주 그 기본적인 거를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AI라는 것들을 굳이 알아야 되느냐? 뭐 알아야 될 필요 없죠. 저희가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인터넷 시대가 처음 왔을 때 가장 새로운 기술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면에 클릭을 눌러가지고 모뎀을 연결을 해서 이 통신망에 연결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 기술이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려줘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근데 그걸 접속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돼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상황들이 조만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프로바이딩 하는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서비스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금융기관에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펑션으로 나눠가지고 서비스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조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end-to-end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이제 인크립트해서 보안을 적용한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랑 익스프레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리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다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더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당연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모델을 뭐 당연히 업데이트하게 되고, 당연히 시각화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수천 개, 수만 개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최근에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움직이는 개에 대해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프로덕션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만들기 쉽냐 어렵냐, 이제 걸어다니는 개입니다. 이게 과연 그 안에 AI가 몇 개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 중력을 센싱하는 것들, 그다음에 각 관절별로 움직일 때마다 새롭게 그 리절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서로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금융에 특화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 코드를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단의 그 프로토콜에 맞추고 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의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뭐 커미티,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변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현재 이 딥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속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 있죠. 아까 이제 앞에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파라미터가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derived parameter가 있습니다. 이제 파생 변수가 있기도 한데 수천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에. 그다음에 그 수천 개의 모델, 수천 개의 변수가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모델이 임플리멘테이션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는 뭐 100개밖에 없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서 모델까지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뭐 오라클 베이스의 DB 구조로서는 이제 기술은 좋아도 이 프랙티컬리 피저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카드를 긁는데 뭐 3초 걸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게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아주 안정적인 속도로 아주 빠르게 그 수많은 기술들을 하면서도 100ms 안으로 끊는 이 장면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구조가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 기술을 통해서 이것들을 처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프로세싱과 이 메모리 스택이 같은 곳에서 처리가 되게 되고요. 이게 저희의 이제 AI 로직까지 결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그 다음 버전의 반도체의 핵심 이제 설계도의 기초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제 학습 이제 프로세스고요.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고 Q&A 시간이 3분이 남은 건가요? 5분 남았습니까? 제가 그럼 Q&A를 질문이 되게 많이 왔네요. 이제 질문들을 뭐 크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이 인력 포스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시스턴트하는 스콥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 훨씬 더 많은데,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클라우드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에서는요. 하지만 지금 이제 테스트베드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그 존을 나눠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사실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된 상태, 그러니까 암호화된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것들도 처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는 클라우드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은 그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보안은 언프레미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클라우드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똑같은 스텝을 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서버와 학습하는 부분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데이터는 끝단에서 처리하고 폐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압축을 해서 센트럴라이즈된 곳으로 보내는 것들을 기술을 이미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기술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업무 자동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텐데, 그러면 업무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간편해질 텐데, 그럼 소비자들은 AI를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게 될까요? 답변은 예스죠. 사실 저희도 최근에 차들을 보게 되면 이런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스택들이 있지만 차선을 보조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꼽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자동차를 운영을 할 때 과연 내가 중앙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자동차가 알아서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이 차는 지금 벗어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알람을 울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색한데 익숙하게 되면은 그게 없으면 오히려 불안한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의 이 일들과 병행을 하게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AI가 많은 부분들을 대체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 패턴 발생 시 재학습을 통해 탐지율이 향상이 되는데 사기 예방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나요? 사기 예방에 대해서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같은 기술이 여러 군데 스콥이 되게 됩니다. 이제 페이먼트 프로세스는 이제 항상 페이먼트 패턴이 변화하는 게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사람으로 하게 되면은 잘 못하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들이 현재까지 프랙티스였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오토매틱하게 처리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같은 기술들이 해외 송금, 그다음에 계좌 간의 이체, 여러 군데로 이제 응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업데이트 주기는 뭐 아주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원칙은 기술적으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실시간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너무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의 팔러시상, 내규상 이렇게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미티를 연다든지 또는 이 먼슬리로 모델을 만들다가 자동으로 퍼포먼스가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띄워서 점검을 하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새는 나오는 것들이 자동차의 타이어에 뭐 공기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알람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매일 할 건 없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금융 관련 AI 데이터 중 상황상 해외 데이터를 구매 등으로 구해 A와 AI를 구별할 경우 어떤 종류의 금융 데이터들은 한국에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한 거죠. 뭐 일단 저희는 이제 펑션과 데이터를 좀 나눠 보면은 저희는 펑션은 글로벌리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펑션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한국에 있든 뭐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동남아에 있든 하는 일들은 동일합니다. 커스터머를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잘 관리를 하고 또 사후 관리를 하는 이런 업무들은 동일한데 그 밑에 있는 작동하는 이 데이터의 소스는 당연히 다르겠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그먼트별로 다 데이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겟 세그먼트별로. 그런데 그 구동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까지 3개만 가지고 만든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술이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만약에 4개, 5개가 오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AI 새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퀘스천이겠죠. 예를 들어 3개를 만들고 하나 만들었는데 2개 더 추가한다고 해서 또 다른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스케일러비티가 떨어지고 러닝 커브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을 설계를 할 때는 이 스케일러빌리티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걸 기술의 이제 스택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답변을 못 드리고요. 시간이 종료가 돼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은 뭐 저희 뭐 메일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